젊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PC 또는 온라인 게임 중에 FPS라는 게임 장르가 있습니다. First Person Shooter의 약칭이라 합니다. 직역을 해보면 1인칭 시점의 슈팅 게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게이머는 화면 속 캐릭터의 주인공이 되어 닥치는 대로 수많은 적들을 전멸합니다. 마치 영화 속의 초인처럼 날쌘 동작으로 다가오는 적들에게 총알을 쏟아부으며 미션을 완수해 갑니다. 그러다가 자칫 게임상에서 사망할 경우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부활하여 다시 전장으로 복귀해 온갖 무기로 무장하고 적과 싸웁니다. 다가오는 적들은 인공 AI 또는 다른 게이머들인데 그들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며 형제도 친구도 아닌 화면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일 뿐입니다. 이념 갈등과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해 세계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 얻은 이익보다 당사국 또는 상대국 사람들이 전쟁을 한 기간보다 치유와 회복의 기간이 어쩌면 기한 없이 영원히 지금도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타국도 아닌 내 이웃, 내 가족, 내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고 그 전쟁으로 인해 형제가 갈라져 만날 수조차 없이 살아온 날들이 70년이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다면 이처럼 불행한 민족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념이든 정치든 몇몇의 사람들로 남과 북은 적대시되고 현재 40대 연령까지 남쪽에서조차 방공교육이란 명목으로 북쪽 사람들은 모두 뿔단인 늑대의 형상을 한 승냥으로 표현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북쪽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여러가지 생리현상이 일어나는데 전투에 앞서 대변이 마려워진다 합니다. 전투에 나서기 전날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두려움, 흥분, 압박감 등이 뒤섞여서 이 감정이 사람의 복부를 자극해서 우리 몸에서 대변을 내보내라는 신호를 뇌에서 내리게 된다 합니다. 이는 트라우마가 생길 시 복부에서 변이 터져나와 상처와 염증을 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쟁 중에는 혈관 수축으로 인해 온몸이 창백해지는데 전투 중 날아오는 수많은 총알과 포탄이 주변에서 터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혈관 수축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심장과 혈관을 통합하는 기관들이 순간적으로 수축되어 우리 몸으로 향하는 피를 막아 원활한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의 피를 붙들고 있어서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과 발은 차가워지며 멍이 잘 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혈관 수축으로 뇌는 컨디션 블랙 상태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각종 폭음과 전장의 소리로 청각은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것은 더한 공포를 증대시킵니다. 사람이 평소에 잠자고 있던 모든 신경 감각들이 과도하게 오버페이스가 되어서 각성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각종 훈련 과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도 훈련과 실제 벌어지는 현실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렇게 70년 전 타국도 타인도 아닌 이웃일 수도 형제일 수도 있는 남과 북의 전쟁 속에 희생된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너무도 많은 고통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각국의 장병들이 함께 싸워 전사하고 뒤섞인 전장의 흔적을 멀리 타국으로 이동시켜 영영 고국을 죽어서라도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 속에서 오늘 정부가 70년 만에야 비로소 고국의 품으로 국군 전사자들을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국군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147구는 북한에서 발굴돼서 국군인지 미군인지도 모른 채 2년에서 길게는 30년 동안 미국 땅에 머무르다가 최근 한미 공동감식 결과 국군으로 최종 판정되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인수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인계받은 유해는 전사자 예우 차원에서 화물칸이 아닌 승객 좌석의 안치에 이해를 갖췄다고 합니다. 앞서 3차례에 걸쳐 국군 유해 92구가 고국으로 돌아온 적은 있는데 이번 유해 봉화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특히 7구의 유해는 신원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장진호에서 전사한 고 일병 박진실, 고 일병 최재익 등 7명이 유가족품으로 돌아갑니다. 국방부는 나머지 149에 대해서는 전사 기록 등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사람들, 내년이면 되겠지, 내후년이면 되려나?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 벌써 7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그들도 하나둘 이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란 아픔을 통해 트라우마를 겪은 많은 실향민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자 아이들에게 오롯이 평화통일과 종존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온갖 술수로 군 면제를 받아서 총 한번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한 미필자로 득실거리는 수구 언론사 사주들은 지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모든 언론을 동원해 전쟁 불사론을 기사화합니다. 수구 보수 세력들은 군사 무장화와 북과의 적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남북이 긴장 상태로 있어야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을 흠집내고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볼턴이란 자의 키친 호크는 우리나라의 수구 세력에도 득실득실합니다. 한국 분단 70년을 맞아 바다로 가자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분단으로 타인에 의해 고향을 잃은 실향민 1세대와 분단이 환경이 되어버린 3세대까지 각기 다른 모양의 분단과 전쟁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영화입니다. 감독은 2010년부터 분쟁 지역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바다로 가자는 실향민 1세대인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로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감독의 아버지는 함경남도 단천군의 해변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인민군에게 징집당하지 않으려고 숨어 지내다 국군이 북진할 때 합류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쟁이 발발할 때의 나이는 18세로 휴전 이후 다시는 고향을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 가까이 고향을 그리워하다 삶을 마감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사진의 이면에는 전쟁과 실향이라는 어두운 내면이 함께 조명되고 있습니다. 김 감독의 아버지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실향민과 가족들, 전쟁과 관련된 인물들의 인터뷰로 꾸며진 다큐멘터리 바다로 가자는 단순히 실향이라는 문제를 뛰어넘어 세대 간의 전쟁과 실향이라는 의미에 대한 온도차를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야 했던 아픈 과거를 가진 그들에게 단지 스스로가 극복해야 하는 과거가 아닌 진정한 치유가 함께하지 못한 것이 사회가 제공해야 할 당면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 같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전쟁이 1세대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후세대까지 고스란히 고통으로 남겨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며 가족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전쟁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휴전 상태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 평화의 안착을 위한 70년을 넘어 더 많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 종전선언부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